안녕하세요. 이풀숲입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1번 편입으로 최초 합격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편입 면접 준비할 때 정리했던 편입 면접 예상 질문들을 공개해 보려고 해요. 예상 질문들은 여러 편입 카페, 수만이 카페 등에서 면접 후기 등을 살펴보고 그 후기에 나온 질문들도 정리하고 추가로 건양대학교 수시 면접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해놨어요. 제가 정리했던 예상 질문과 제 답변 정리를 얘기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질문도 많고 답변 내용도 길기 때문에 예상 질문만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인성 면접입니다. 제 답변 내용에 대한 꼬리 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꼬리 질문에는 전공 질문도 몇 개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요.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저희 꿈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자생물학 실험방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분자적인 실험 기법들을 배웠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임상병리학과에 누구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기 속 멘토-멘티 활동에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편입생의 적응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고 이것은 임상병리사에게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점은 적응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편입을 하고 나서도 임상병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후에도 제 뛰어난 친화력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을 생각해냈는데요. 왜 임상병리사가 남을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질병을 다루고 진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 자체가 남을 돕는 마음이 없다면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마치 진단검사를 단순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임상병리사의 자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꼬리 질문을 또 생각해냈는데요. 주기적으로 한 봉사활동이 있나요? 학업의 핑계로 주기적인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했기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후에는 건양대학교 내 봉사동아리인 RCY에 가입해서 여러 봉사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편입이 두 번째라고 했는데 왜 또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나요? 라는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자생물학 실험방 생활을 하면서 PCR, 전기영동 등 여러 분자적인 실험 기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실질적으로 질병의 진단에 활용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는 분자생물학 실험방에서 배운 기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장균의 DNA를 추출하는 법, 유전자 재조합, PCR, 전기영동 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진단에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는 전공 질문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은 무엇인가요? PCR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전기영동은 무엇을 확인하는 실험인가요? 분자생물학 실험방에서 무슨 실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봤나요? 그 실험방은 어떤 주제의 연구를 했었나요? 등의 꼬리 질문을 생각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자생물학적 실험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진단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답변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검사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핵산 검사를 할 때 핵산의 양이 적을 경우 PCR을 통해 증폭 후 프로브를 이용해서 검출하게 되면 진단에 유용할 것이며 현재 이 검사 방법이 진단에 이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적대학에서 잘했던 과목이나 관심 있었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제 답변은요. 생물학 수업 때 면역 파트에 관해 대략적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 체계들을 뚫고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 관리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급에서 4급으로 개정된 감염병의 종류를 외우고자 노력했고 1급과 2급의 감염병까지 외웠습니다. 제가 실제로 1급과 2급 감염병을 외워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어필하려고 답변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임상병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학 개론 서적을 공부했고 대학 공개 강의에 나온 임상병리학 개론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학 후에 동기들과 전공 스터디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우리 학교를 지원했냐에 대한 질문 정리도 해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가고시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들, 예를 들어 방학 때 운영하는 KPP 등의 활동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캠퍼스 내에 병원이 있어서 현장 실무형 교육이 가능한 것이 제가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 후에 구체적인 학업 계획을 말하라는 질문에는 저는 대체 불가능한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생물학 수업 중에 면역 파트를 배웠을 때 감염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배우는 바이러스학 및 감염 관리학 과목을 통해서 관련 전문 지식을 더욱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봉사활동 동아리인 RCY에 들어가서 여러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 후 적응을 하면서 교수님들께 조언을 얻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10년 후 미래 계획에 대한 질문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감염관리실의 임상병리사 투입 문제로 대한임상병리협회에서 힘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저는 대한임상병리협회 일원이 되어 임상병리사의 처우 개선에 힘쓸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염관리실의 임상병리사 투입 문제에 대한 답변을 완성하는데 유튜버 병리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임상병리사로서 가져야 할 인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임상병리사는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실수 하나를 하더라도 질병의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재진단해야 하는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임상병리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확도를 높인 꼼꼼하고 세심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검체는 소중하고 다시 얻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실험을 이용한 진단이어도 각 단계마다 꼼꼼히 체크하고 넘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유튜브들을 보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낸 답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저희 답변은 우선 4차 산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등에 의해서 임상병리사의 노동력이 줄기는 하겠지만 4차 산업에 의해 살아남을 직업을 찾아서 가는 방향보다는 임상병리사가 하고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인간답게 하는 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의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연구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과 책들을 읽어가면서 제 생각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보건의료 여러 분야 중 임상병리학과 졸업 이후 병원 외의 진출 분야를 희망한다면 학생은 어느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지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병원 외의 진출 분야를 선택한다면 석박사 대학원 진학을 희망합니다. 임상병리사의 꿈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임상병리사의 미래 대책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를 미래를 위한 지지대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이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학과 내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제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과 다르더라도 미래에 분명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삶의 가치관을 수립하는데 가장 감명 깊게 작용한 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세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더 많은 꿈을 꿀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솟아난다. 두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와 세상을 더 낙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에 감명을 받았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 때문에 실험을 할 때에도 더 꼼꼼히 확인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질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임상병리사에게는 이런 성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 제 재생 목록에 편입 준비를 할 때 봤던 영상들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영상들과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편입 면접 준비를 좀 더 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많이 바쁘시지만 저를 위해 그리고 같이 면접 보는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면접 자리 마련해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후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진짜였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전공 면접입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길기도 하고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질문들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스스로 공부하면서 채워보시고 만약에 제 답변이 궁금하시다면 궁금하신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러 가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따로 표시를 해둘게요. 조직이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상피 조직은 무엇이며 그 종류로는 무엇이 있나요? 인체의 4가지 주요 조직 중 결합 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일반 조직 염색 표본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말해보세요. 분자생물학이란 무엇인가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항상성이란 무엇인가요? 완충용액이란 무엇이며 활용 예시를 들어보세요. 화학에서 산성과 염기성의 기준을 pH로 나타냅니다. pH의 화학적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 실온에서 pH 10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산과 염기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호흡의 종류를 나열하고 설명하세요. 항상성의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병리학이란 무엇인가요? 병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말해보세요. 병이 생기는 단계를 말해보세요. 세포에 가해지는 자극에 따른 세포 반응을 말해보세요. 순환장애에는 무엇이 있나요? 종양이란 무엇인가요?
종양이 전이 과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병원균이 감염되면 일어나는 반응들을 설명해보세요. 염증 반응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염증 반응의 5대 징후는 무엇인가요? 비특이적 방어에는 무엇이 있나요? 특이적 방어는 무엇인가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단일 클론 항체는 무엇인가요? 항원 항체 반응이 면역 반응에서 항체를 직접 생성하는 면역세포는 무엇인가요? 단일 클론 항체를 시험관 내에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인가요? 조직 거부 반응은 무엇인가요?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과 구성 물질의 특징을 설명해보세요. 백혈구의 신체 방어 작용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혈액 응고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혈장과 혈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BO식 혈액형에서 응집소와 응집원을 기반으로 한 수혈의 조건을 설명하고 모든 혈액형의 혈액에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보세요. ABO식 혈액형의 종류는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뉩니까? 혈액형 판정 시 응집원과 응집소는 혈액 성분 중에 각각 무엇에 해당됩니까?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최종적으로 꼭 봐야 되겠다 싶었던 질문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그것만 보면서 암기를 했는데요. 그 최종 정리본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편입 예상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막 편입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수월하게 면접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